네, 안녕하세요. 모터래프 신승엽입니다. 박홍준입니다. 신하섭입니다. 원정입니다. 네. 와. 네, 저희 카더라는 이 모터래프 편집 방향과 다른 기자들 각 개인의 그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성한 기사나 혹은 뭐 취재한 이후에 각자가 느낀 점에 대해서 가볍게 이야기하는 시간인데요. 자동차 관련한 정확하고 빠른 뉴스 그리고 내용들은 모터래프 홈페이지 그리고 모터래프 공식 채널을 통해서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저희 카더라는 조금 더 가볍게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지금 다룰 주제는 르노의 소식이에요. 네. 르노 삼성은 아니고 네. 일단 르노의 소식부터 다루려고 해요. 되게 큰 뉴스였죠. 네, 르노 그룹하고 중국의 지리 자동차가 하이브리드 차, 그러니까 순수 친환경 차를 좀 시장을 잡기 위해서 중국에다가 합작 법인을 만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저는 이 소식을 처음 보는 순간 네. 이게 타이틀을 안 보고 르노랑 지리랑 손을 잡았다고 해서 네. 굉장히 의외였거든요. 약간 이게 무슨 조합이야? 약간 네. 이런. 네. 뜬금없는 조합이죠. 네. 처음에 르노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다른 파트너사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해지가 됐지만 그렇죠. 둥펑이랑 이런 조합이 있었는데 네. 사실 중국 진출이 늦었어요. 르노는 중국 진출이 좀 늦었고 네. 르노만 보기에는 좀 애매한 게 르노는 르노, 닛산, 미쓰비시 얼라이언스를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르노가 담당하는 지역이 유럽 그리고 닛산이 담당하는 지역이 일본과 북미였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닛산이 사실 먼저 들어간 상황에서 르노는 좀 차후에 늦게나마 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뭐 둥펑이랑 합작도 좀 사실 잘 되진 않았어요. 잘 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에 뭐 중국을 비롯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분위기가 좋은 네. 지리에 뭐 볼보도 있고 폴스타 그다음에 링크앤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 브랜드들 거느리고 있는 지리랑 손을 잡는다고라고 네. 이제 물음표가 좀 떴죠. 사실 요전에 시그널이 한 번 있었던 게 최근에 이제 작년쯤이었나요? 작년쯤이었는지 올해 초였는지 외신에서 한번 되게 흥미롭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르노 산하에 있는 알핀이란 브랜드와 그리고 지금 지리 산하로 가 있는 그 로터스가 같이 스포츠카를 공동 개발한다 뭐 이런 소식을 한번 접한 적 있었는데 그게 이번 협력의 전초전이었을지 약간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흥미롭네요.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라는 포인트가 네. 또 있는 게 사실 지리가 전기차로는 조금 더 앞섰을 거예요. 르노도 그렇고. 그렇죠. 네. 그렇죠. 르노나 지리 둘 다 뭐 폴스타든 르노도 어떻게 보면 조회를 비롯하여서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부분에서 굉장히 좀 선두주자. 그렇죠. 뭐 트위지 조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팔고 있었고 그다음 뭐 볼보나 네. 이런 폴스타나 이런 것들 링크앤콜을 통해서 지리도 전기차 부분에서 좀 앞서고 있는데 사실 요 중간 과정 내연기관과 전기차 사이에 있는 하이브리드에 있어서는 뭐 르노도 그렇고 고만고만해요. 지리도 그렇고 네. 딱히 그렇죠. 내세울 게 없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뭐 닛산의 기술을 좀 가져오는가? 뭐 왜냐하면 일본 쪽에서는 워낙 닛산의 직접적인 기술을 가져오진 않더라도 닛산과 관련된 파트너사들, 네. 뭐 이렇게 파트너들이 워낙 일본에 많이 있으니까 부품업체들 그렇죠. 네. 일본에 있는 부품업체들이랑 뭐 합작을 해서 좀 이렇게 도움을 받는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건 아니고 네. 르노와 이제 지리의 합작이 있었습니다. 네. 이 소식 정확하게 조건이 어떻게 되죠? 내용이? 정확히 조건은 이제 중국 시장을 위해서 하이브리드 카를 개발 판매한다는 그 업계 골자였고요. 지리 자동차는 그 관련 기술이나 공급망, 제조 시설 등을 제공을 하고 르노는 브랜딩 그리고 세일즈 마케팅. 그러니까 실제로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거는 르노 마크가 달려 있는 차량을 구매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을 지리가 하고 파는 건 르노가 한다. 파는 건 르노가 한다. 일단 중국에서 개발 및 생산을 할 거고 네. 아무래도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리가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관련해서 뭐 생산 시설도 가지고 있으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여기에 저희가 또 한국에서 또 이슈가 됐던 게 네. 르노 삼성이 언급이 됐어요. 여기서 르노 삼성이 꼈죠. 네. 야, 이런 뉴스에 이름이 나오네. 네. 본사에서 잊은 건 아니었나 봐요. 어떻게 성명이 나왔죠? 이번 계약에서
일단은 중국 시장에 집중을 하되 이제 앞으로 아시아 시장으로 펼쳐나가기 위해서 그 르노가 갖고 있는 한국의 생산 기지가 있죠. 르노 삼성 부산 공장을 활용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중국에서는 1차적인 이제 생산 하이브리드카 개발 및 생산을 하겠다라는 게 메인인데 쭉 그냥 내용을 읽다 보니까 갑자기 르노 삼성이 나왔어. 르노 네. 삼성에서 여기서도 뭔가를 하겠다. 이제 지리도 공동 성명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리에 가지고 있는 링크앤코의 기술을 뭐 이렇게 좀 활용하겠다라는 네. 멘트를 보면 자칫 뭐 잘못 오해하거나 설명 해석할 수는 있는 거지만 그냥 그냥 희망 회로를 돌리자면 이 링크앤코 전기차를 부산 공장에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메이드 인 코리아. 그렇죠. 그래서 링크앤코가 한국에 온다고? 약간 링크앤코가 한국에 온다고? 네. 뭐 아직 폴스타 지금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는 폴스타 런칭을 어떻게 하니 많이 이런 그렇죠. 법인이 세워져서 폴스타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 성명만 가지고 네. 굉장히 긍정적인 회로 네. 행복 회로를 돌리자면 이 글로벌 시장에서 조금씩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링크앤코의 순수 전기차를 이제 부산 공장에서 생산한다. 국산차. 링크앤코는 국산차다. 링크앤코 한국 자동차 협회에 가입하셔야 되겠네요. 그런 약간의 네. 행복 회로 섞인 의견들이 나왔어요. 뭐 저도 살짝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좀 기대를 하시는 것도 있는데 그렇죠. 그건 확정된 건 아니죠. 네, 확정된 건 아니고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일단 이렇게 언급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르노 삼성은 두근두근 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약간 네. 이제 저는 이제 승영 선배 얘기하는 거랑 약간 다른 쪽으로 행복회로를 돌렸던 게 한국 시장에 링크앤코의 공용 차량 플랫폼을 이제 제공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링크앤코에 쓰는 플랫폼이 결국 그 볼보에서 쓰고 있는 SPA 플랫폼이거든요. 그렇죠. 볼보 네. 그리고 폴스타 네. 그다음에 링크앤코 볼보도 사실은 한국 차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볼보 플랫폼으로 만드는 그 르노 스웨덴 삼성차? 네. 국기다 태극기로 바꾸고 이제 차에 태극기. 볼보 자동차 코리아가 르노 삼성 인수한다는 거 아니야? 한국에서 볼보 생산한다고? 뭐 어쨌든 네.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뭐 좀 카더라 말 그대로 이건 네. 카더라요. 진짜 행복회로입니다. 행복회로. 네. 프로그램 이름에 맞는 걸 하고 있네요. 저희 오늘. 네. 말 그대로 카더라고. 네. 이거는 뭐 정해진 건 없지만 네. 아무래도 저희가 최근에 뉴스가 뭐 현대기아차가 워낙 좀 잘 나가고 그렇죠. 상대적으로 르노 삼성이나 한국 GM 쌍용차가 어렵다 보니까 네. 이런 사소한 호재라도 굉장히 크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르노 삼성은 네. 빨리 목욕 재개를 하고 언제든 부르면 뛰어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에 다임러 엔진 얹고 그러니까 네. 르노는 또 말씀하신 대로 네. 이 유럽에서는 다임러랑 네. 소형 엔진 같은 경우는 공용으로 쓰잖아요. 그렇죠. 벤츠의 A 클래스 이런 소형차들은 르노 엔진을 쓰잖아요. 또 네. 이게 그래서 그런 어필을 많이 했잖아요. 르노가 XM3의 그 1.3 터보 엔진 이야기할 때 네. 저희 다임러 벤츠와 공용 엔진입니다. 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르노 엔진이에요. 그렇죠. 르노 엔진을 벤츠가 가져가서 쓰는 그렇죠. 거야. 르노 엔진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듣기로는 벤츠에도 들어가는 엔진.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상위 모델로 가서 벤츠의 좀 약간 대배기량이라든가 뭐 기술들을 이제 르노 삼성에서 좀 적용하고 네. 뭐 지리에 있는 전기차 기술, 네, 네. 볼보의 뭐 플랫폼 기술. 볼보 플랫폼은 사실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돼요, 진짜. 그렇죠. XC 시리즈들도 네. 굉장히 오래된 모델. 그러니까 이전 세대 모델도 IIHS나 이런 네. NHTSA 그 안전사고 부분에서 굉장히 좀 호평을 받은 그렇죠. 10년, 20년 전 모델들도 네. 그런 건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비껴치기 영상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런 것들의 노하우가 있는 뭐 볼보의 그쵸. 플랫폼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르노 삼성에서 생산이 된다? 라는 행복회로가 네. 행복회로로 끝나지 않기를 내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네. 글로벌 짬뽕차가 하나 나왔으면 좋겠네요. 프랑스 차를 네. 프랑스가 회사. 개발한 차를 중국의 자본을 받아 한국에서 생산한다. 기술은 독일 스웨덴. 엔진과 네, 스웨덴 기술은 플랫폼. 네. 엔진은 독일. 거기에 프랑스 감성. 프랑스 감성. 거의 완벽하다. 글로벌이네요. 좋다. 글로벌. 네. 한국의 생산력. 괜찮다. 괜찮은데? 이 네. 매일 위아더 월드.
일주일에 네. 2번 이상 짬뽕을 먹는 네. 이제 권정 기자에게 묻는다면 가능성 있나요? 있었으면 좋겠네. 아, 근데 그것보다 팔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도 팔았으면 우리나라에 좋겠다? 팔았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당장에 지금 XM3도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는데 아직은 국내 출시 안 하고 유럽에만 나가고 있잖아요. 국산 차임에도 구매할 수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행복한 사태가 발생을 한다면은 그것도 우리 한국 소비자들이 구매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실제로 XM3 하이브리드는 유럽에서 굉장히 좀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렇죠. 생각보다 잘 팔리는 추세입니다. 유럽에 판매되는 전체 라인업 중에 한 70%? 네, 70%. 네. XM3 수출 물량의 70%가 하이브리드고 사실 르노 같은 경우에는 그 작은 체급 XM3 정도 체급되는 경우에는 유럽에서 디젤이 사실 주력 그렇죠. 파워트레인인데 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와서 내놨는데 이게 한 70% 차지한다. 그러면 하이브리드에 대한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는 말인데 아직 국내 출시 소식은 뭐 정확히 전달 아직도 네. 예, 언제까지 간볼지 모르겠네요. 간보는 걸까? 자신이 없나? 준비가 안 됐거나 어영부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 생산이 부족하지 생산 여력이 안 되는 건 아닐 텐데. 예. 네. QM6가 LPG가 먹여 살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XM3 판매량이 신차 효과가 굉장히 떨어진 시점에서 이 하이브리드로 다시 붐업을 좀 했으면 어땠을까? 예, 내년에는 볼 수 있기를. 내년이 아니라 올해 안에 좀 볼 수 있기를. 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네. 되라.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수출도 네. 좀 잘 했으면 잘 네.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리를 통해서든 혹은 다른 곳을 통해서든 네. 어쨌든 예. 이 르노에 조금 호재 조금만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네. 돌릴 테니까 조금이라도 흘려주세요. 좀 네. 좋은 소식들, 그렇죠. 좋은 소식들 르노와 한국 GM 그리고 쌍용차들 좋은 네. 소식들로 좋은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